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소니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낚시 떡밥에 대한 얘기예요. 소니가 큰 떡밥을 던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내, 해외 뭐 가릴 거 없이 그냥 언론사들이 엄청 확 물어버렸어. 노재팬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뤄줄 생각은 별로 없는데 이거의 떡밥을 확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CES라는 데서 이게 뭐냐면은 가전제품 쇼 같은 거였는데 소비자, 한국말로 따지면 소비자 전자기기 쇼이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들어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등장하기를 시작했죠.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본 회사인 소니를 제가 다룰까 말까 했는데 너무 국내 언론에서 이거를 국내 언론이 해외 언론이고 할 거 없이 이 사람들이 던진 떡밥을 확 물어버렸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좀 다뤄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사실은 소니는 지금 이 자동차를 팔려고 등장을 한 게 아닌데 애매하게 발표장을 보면 한 30분 정도 되는 발표예요. 후반 10분은 게임기, 중반 20분째는 5G, 5G 네트워크로 이제 스포츠 중계, 그 다음에 마지막 10분을 할애해서 자동차의 그 안전, 세이프티 관련한 것을 이제 리뷰를 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고 있었던 세 개 중에 하나였어. 이게 사실은 2018년에 CES에서 소니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세이프티 코쿤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아무한테도 관심을 끌지를 못했어. 코쿤이 뭐냐면은 이렇게 누에고치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를 이렇게 고치처럼 싸주는 거, 보호해준다라는 컨셉으로, 이런 컨셉으로 자기네는 자동차 세이프티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었지. 근데 왜 이쪽으로 뛰어드냐면 소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 카메라에 이미지 센서 만들고 옛날에 반도체 만들고 했던 회사가 왜 이쪽으로 뛰어들었냐면 2003년 뉴스인데 2003년에 벌써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을 소니의 2배를 육박한다. 이미 2002년인가 따라잡고 2003년에 2배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가 2016년에 보면은 한 4배, 지금 뭐 한 7배, 10배 뭐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는 뭐 제가 경제방송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니도 지금 먹고 살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소니의 제품군이에요, 지금 현재. 소니는 지금 소니 엔터테인먼트 쪽을 갖고 있죠. 뭐 베놈이라든지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기기, 우리가 잘 아는 소니 원래 전자기기 쪽이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 다음에 DTC 서비스라고 하는 게임 쪽 분야, 그렇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인 요 CMOS 센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광학 센서라는 게 있어요. 빛이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을 센서로 디지털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기. 이거를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마켓시어를, 전 세계 마켓시어의 50%를 가져가는 기업을 통하고 있는 거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할 분야를 찾다 보니까 이쪽 분야가 괜찮은 것 같거든? 이 이미지 센서? 근데 전체 세상에 50%를 먹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조금 잘 들여봐야 되는 게 카메라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센서 때문에 이렇게 마켓시어를 많이 먹은 거지 자동차 시장의 마켓시어는 거의 전무해요. 이 CMOS 센서, 광학 센서예요. 그 빛을 정보로 들여오는 거에 돈을 잘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서도 한번 자동차로도 확장해볼까? 왜냐면 지금 뭐 미래자동차 뭐 나온다. 자율자동차 나오면 이거 계속 많이 써야 되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2018년에 갖고 나왔으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아. 세이프티 코쿤이 뭐야? 이제 뭐 이러고선 이제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죠. 차에 들어가는 전방 카메라라는 거는 여기에 달린 거예요. 이렇게 그 윈실드 앞에 이렇게 달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전방을 이제 주시하면서 후방 카메라도 있어. 소니가 사실은 이 후방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 마켓은 이 후방 카메라에는 좀 들어가고 있어요. 소니 카메라들이. 근데 이 전방 카메라에는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요거를 요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니까 애들이 아마 1년 동안 뭐 미팅을 많이 했겠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센서에 관심을 가질까? 하고선 요번에 떡밥을 시전을 했죠. 그게 바로 소니의 비전 S라는 자동차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차를 팔려고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33개의 센서가 자기네 거다. 자기네 걸로 센서를 붙여서 만들었다. 라고 이제 들고 나온 거야. 근데 사람들 온라인에 보니까 여기 이제 막 갖고 온 마크가 마치 지진을 단면을 형상화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냐? 왜 이런 로고를 갖고 왔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근데 이게 진짜 이 지진 단층을 형상화한 로고일까? 그건 좀 모르겠어.
이런 자동차를 들고 나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 많죠. 갑자기 카메라들이 막 올라가면서 막 사진 찍고 난리지. 이 사람들의 이 떡밥에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막 걸려 들어갔죠. 국내 해외에 거릴 거 없이 뭐 놀라운 기술, 뭐 CES의 초대형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비전 S라는 자동차가 뭐 모두가 놀랐다라고 하는데, 소니가 놀라게 하면서 관심을 집중한 것은 성공을 한 거죠. 떡밥은 성공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별로 그렇게 응원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왜 떡밥인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자동차를 팔고 싶은 게 아니고 요 센서를 팔고 싶은 거예요. 센서. 요 센서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앞에 전방 카메라에 붙어있는 이 센서, 이 카메라가 요 안에를 뜯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김은종님 좋은 얘기 했네. 차는 거들 뿐. 그죠? 여기 들어가는 센서에 그 렌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뇌가 되는 CPU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가 하우징이죠. 그죠? 세 가지로 돼 있고, 소니는 여기에서 이 CPU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건들고 싶어 해요. 소니에 가서 소니의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 이게 소니의 이제 그 연구원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제 3명의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너네들은 여기서 뭐 하느냐? 이거 제가 다 읽어봤는데, 뭐 보시는 분들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소니 카메라가 자동차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죽겠다. 왜냐면 마켓이 점점 이제 다른 것들의 경쟁이 치열하니까. 소니는 자꾸 커주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가가지고 뭐만 했다 하면은 소니를 다 죽여버리죠. 가전제품, 뭐 전자제품, 반도체로 거의 치명상을 입혔죠, 소니한테. 그러니까 소니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 오려고 하고 싶은데 이 마켓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오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거야. 전자제품만 하던 회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전자제품만 하던 회사가 자동차 회사에 오니까 개발 환경이 너무 틀린 거야. IAA TF 16949나 ISO 26262 이런 뭐 펑셔널 세이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왜냐면 전자제품 이런 거는요, 펑셔널 세이프티 같은 게 없잖아. 이런 게 뭐 고장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 그게 아니잖아. 근데 자동차는 세이프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규제도 엄청 많고요. 잘못되면 리콜도 엄청 심하고, 이거 개발하는 프로세스도 뭐 6개월 단위로 막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차 하나 나온다고 막 2년, 3년 가지고선 긴 프로세스 가지고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카메라가 이거는 화씨예요. 화씨로 125도에도 작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카메라 여기 위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뜨거우냐면, 자동차에 뭐 계란 후라이 하면 익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뜨거운 온도에도 작동을 해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지.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인터뷰였어. 쉽지 않다. 근데 되게 하고 싶다. 우리 것도 좀 써달라. 우리 것도 좀 써달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뭐 볼보라든지 뭐 BMW, GM, 크라이슬러 뭐 이런 애들이 써주냐 이거지. 자기네 거 좋다고 한들 써주냐 이거지.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차를 갖고 나온 거죠. 차를 갖고 나왔는데, 갖고 나오면서 이렇게 했어. 왜 이게 내가 떡밥이냐고 얘기하냐면, 이제 갖고 나온 회사들을 이렇게 면모를 좀 보면은 요게 약간 실현 가능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 이제 보시면 소니가 자기네가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그나라는 데다가, 그 마그나는 돈만 주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소량으로 다품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예요. 뭐 이게 뭐 독일 회사들도 만들어주고, 미국 회사들 것도 만들어주고, 일본 회사 것, 이 사람들은 뭐 가릴 거 없이 다 만들어줘. 아마 캐나다에 헤드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재밌는 게, 마그나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마그나 안에 다른 부서에 뭐가 있냐면 저 카메라를 만드는 부서가 있어.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이거 엄청 큰 회사예요, 마그나는. 그 다음에 컨티넨탈이라는 회사가 있죠. 타이어 만드는 대로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얘네들도 카메라와 레이더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보쉬, 카메라를 역시 만들어요. 제데프 역시 카메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의 경쟁자 4명이 들어가 있어. 내가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 좀 그렇죠.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지. 엔비디아는 뭐냐면은, 엔비디아는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카메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메라, 이 안에 있는 이 두뇌가 되는 이 칩을 만드는, 이 IQ라는 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스라엘 베이스의 모빌아이라는 회사예요. 이게 200명, 300명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이스라엘 회사다 보니까 좀 약간 음모론성이니까 재미로 들으세요. 인텔도 이 CEO나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계열의 자본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200명, 300명밖에 안 되는 이 회사를 비전이 있다는 이유로 15조에 인수를 했죠.
미친 거지. 15조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15조가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나라 그 상위 대기업들 줄 서보세요. 15조에 다다른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200명, 300명밖에 안 되는 이 회사를 무려 15조나 되는 돈으로 인텔이 인수를 해버리죠. 자, 이 모빌아이가 이 카메라 업체에서는 거의 그냥 형님이에요, 형님. 거인이에요, 거인. 들어올 수가 없어, 딴 애들이. 그런데 여기다가 도전장을 내놨던 회사가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예요. 이게 그래픽 같은 거 이제 잘 하니까 여기 뭐 이게 채굴 그 코인 채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죠? 얘네들을 이제 끼고선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소니가 하겠다는 것은 이 또 엔비디아랑 이 모빌아이랑 또 상충되는 데다가 또 카메라 업체들도 이렇게 4군데나 경쟁사를 같이 꼈어. 좀 뭔가 이상하죠. 뭐 이게 뭐 배브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뭐 전기자동차 만들었던 회사들도 있는데 뭐 통신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쟁사가 4개가 여기 얼라이언스에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니의 전기자동차 낚시 떡밥이 과연 성공한 건가? 제가 이제 여러 영상들도 보고 기사들도 좀 봤는데 제 영상 중에 하나를 보신 것 같아. 근데 제가 옛날에 아우디가 이제 완전 자율자동차가 되면은 스크린 같은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극장으로 바뀐다. 소니가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노라믹 스크린을 갖고 있으면 뭐 영화관이 될 거다. 뭐 여기서 뭐 그란 투리스모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엄청나다 소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방향을 좀 잘못 잡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긴 자율자동차 쪽하고 센서 분야하고 조금 나눠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가 뿌옇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잘 레이더랑 센서를 이렇게 퓨징을 해야 되는데 센서 퓨징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더 낮게 카메라로 해줄 수 있으니까 좀 사달라 이거지. 우리 거 좀 사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사주는 상황이죠. 아무도 안 사주니까 일본 업체끼리 뭘 했겠어요? 짬짬이를 해야죠. 사람이 확실히 다른 사람 방송을 보면 그 말을 따라가는 것 같아. 이게 뭐 아무리 소니가 우리 카메라가 더 좋아, 우리 시모스 센서 좀 팔아줘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사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일본 업체들끼리 붙여먹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소니 자동차의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도요타 렉서스에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뭐 들어갔는데 도요타 렉서스에서 성능이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 좀 사줘 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네가 카메라를 팔아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를 들고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확 들고 나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거야. 왜 공공의 적이 되느냐? 근데 그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다뤄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센서를 가지고 판매를 하면 마그나와 컨티와 보쉬와 제데프랑 경쟁을 하겠다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두뇌 칩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와 모빌아이랑 삼성전자랑 경쟁을 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돈으로 밀어붙여서 양산한다면 딜러, 판매, 그 다음에 정비망은 어떻게 될 거고 기자님이 얘기하신 대로 현대차에 위협이 되니까 현대차 뭐하고 있느냐 반짝 긴장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진짜 위협이 될까? 돈이 있기 때문에 소니는 지금 1년에 한 4조에서 7조 정도의 수익을 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40조 50조 정도 버는데 아무튼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데 그 돈을 넣으면 못 될 건 없어.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과연 진짜 자동차 회사를 차리고 그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그 장치 산업이거든요. 자동차 회사에 라인을 깔고 딜러 판매망을 깔고 정비망을 까는 거에 이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은 이 회사가 아까 포트폴리오 보여드렸죠. 이 중에 이 작은 한 가지의 포트폴리오 하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동차 라인을 깔고 정비망을 구축하고 딜러망을 구축하는 것을 과연 이들이 할 용이라도 있을까? 그죠? 물론 바이톤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면한 문제야. 그런데 걔네들은 거기에만 올인이잖아. 근데 소니는 지금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전자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을까? 다이슨이라는 전기 청소기를 만든 애들도 개발하다가 수지타선을 따라보다가 빠졌죠. 왜냐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수지타산에서 정비망이라 이런 것들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걸 알고 다이슨도 포기했는데 이게 지금 현대기아차의 위협이니까 현대기아차 정신 차려 라고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도 얘기해 주셨듯이 소니가 1차, 2차 벤더로 남는 경우, 벤더라고 말을 써서 죄송한데 협력 업체로 만약에 된다. 이건 이제 삼성전자, 이거 업계에 계신 분들 웬만하면 다 아시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1차, 2차 벤더가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되냐면 다른 회사들이랑 경쟁을 해요. 내가 1차, 2차 벤더가 돼서 카메라 공급사가 됐어. 그럼 마그나랑 컨티랑 제데프랑 보쉬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 얘네들은 지금 이제 얼라이언스에서 빠지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사가 만약에 돼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니의 센서를 사줄까요? 소니의 센서를 과연 사줄까요? 이것은 애플의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랑 그 같은 원리죠. 그죠? 애플은 삼성전자 반도체를 안 사주고 싶지만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사주는데, 자동차는 상황이 좀 다르잖아. 그죠? 자동차는 소니 말고선도 센서를 사올 때가 많아. 온셈이라든지 자동차 특화된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시모스 센서가, 이런 전화기에 있는 시모스 센서, 이런 화상 센서는 소니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삼성도 만들어요.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회사들도 많이 만들어. 과연 이렇게 삼성과 애플의 관계가 될 만큼의 그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니는 그 포지션이 애매해졌죠.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악수라고 생각이 돼요. 악수. 관심을 끌려고 한 거는 성공을 했는데, 관심은 끌었죠. 자동차로 확 들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소니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아질 거죠. 자동차 회사들이 여태까지 소니의 센서들을 좀 사주고 있었거든요. 이 센서가 자동차에 안 팔린 건 아닌데, 요런 이제 뒤에 후측방 카메라 이런 것들은 좀 사주고 있었거든. 요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요 소니 오놈들 봐라. 그러면 이제 슬슬 다른 업체 비밀리에 하겠죠. 공공연에는 안 하고, 소니 얘네들 말고 다른 업체 누가 있는지 좀 더블 소싱 해봐라 라고 이제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소니는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악수를 둔 거일 가능성이 있다. 서플라이어로 남으면 서플라이어들과 경쟁 관계가 되고, 자동차 회사가 되면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 관계를 이제 피할 수 없는, 여태까지 조용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도 동일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만 팔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의 새로운 시장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이 시모스 센서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간 시모스 센서를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의 문제가 뭐냐면 하만을 인수했죠. 하만. 하만을 인수했는데, 하만은 1차 벤더예요, 2차 벤더예요. 1차 벤더죠. 1차 벤더. 삼성이 이 큰 회사가 OEM도 아니고 1차 벤더가 돼버린 거지. 1차 벤더가 딱 돼버리는 순간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 보쉬라든지 제데프라든지 마그나 컨티넨탈하고 협업이 될까요? 안 되죠. 같은 1차 벤더끼리 협력이 잘 될까? 잘 안 되죠. 이거는 자, 이해하기 쉽게 얘기 들으면 만도랑 모비스의 관계? 이 정도 봐야 되나? 물량 나눠먹기식으로 가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누가 협력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이 시모스 센서라든지 카메라라고 하는 FCM이라고 하는 거, 이거 카메라 센서에 대한 것은 1차 밴드예요, 2차 밴드예요.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만드는 1차 벤더사에 공급하는 2차 벤더가 된단 말이야. 혹시라도 카메라, 이런 자동차 회사의 벤더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동차를 만드는 OEM 회사가 있고요. 자동차의 제품을 납품하는 1차사가 있죠. 1차 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벤더야. 얘네들한테는 이런 카메라를 완성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돼. 그게 1차 벤더야. 이걸 누가 만드느냐? 지금 현재 제데프라든지 보쉬라든지 아까 전에 얘기한 제데프, 보쉬, 마그나, 컨티넨탈 이런 애들이 만들어요. 더 많아. 이거보다도 더 많아. 뭐 오토리브도 있고 엄청 많아. 얘네들, 이 카메라를 공급하는 회사 안에 들어가는 이 칩은 누가 만드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엔비디아라든지 모비라이라든지 뭐 테슬라는 지네가 만들겠다고 그랬죠. 그런 애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센서가 이 센서 들어가는데, 이건 1차 벤더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니까 2차 공급사가 되는 거죠. 2차 공급사.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소니는 지금 뭐가 되겠다는 거야? 2차 벤더가 되겠다는 거지. 2차가 돼야 되는데 1차 벤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만을 인수하면서 삼성이 지금 좀 애매해졌지. 삼성은 지금 현재 1차, 얘네들은 지금
전화기에서는 OEM인데, 그죠? 전화기에서는 OEM이고, 하만으로는 1차 벤더고, 센서로는 2차 벤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소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 고민이 깊어지는 거. 이렇게 뭐 기자들한테 떡밥을 던져서 뭐 기사가 많이 나온 것은 성공했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상황이 된 거죠. 자동차도 만들고 센서도 팔아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 들으려고 그랬냐? 현대기아차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맞아. 뭐 미래를 재현한다고 요즘에 정 회장님께서 막 돌아다니면서 뭐 많이 막 바꾸죠. 뭐 협업도 하시고 예전 현대 같지 않게 행보가 많이 바뀌어졌어.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자극적인 거, 자, 현대자동차 뭐 하냐, 기아자동차 뭐 하느냐, 이런 걸로 막 여론을 만들어버리면은 댓글에 대부분 이거야. 현대자동차 망했네.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니도 만들고 애플도 만들고 모든 전기자동차에서 전기 만드는 애들이 이제 자동차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있다가는 한국 망해.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너무 좀 안 그래도 비난 댓글이 그냥 넘쳐나는 이런 상황에서 좀 기자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좀 삼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노 재팬, 저는 일본 회사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이것을 다룰까 말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가면 소니 대단해, 현대는 갈 길 멀어,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이렇게 노파심에 뭐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LG가 전기자동차를 LG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철저히 센서 배터리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을 LG 쪽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전체 커버리지를 다 하는데, 그 스마트폰은 조금 아까 전에도 얘기한 대로 좀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비등비등한 사이즈의 회사가 여러 개가 있지를 않아요. 거의 삼성 아니면 다른 데서 사올 수가 없는, 초이스가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자동차 회사는 좀 달라. 자동차 회사는 이거 말고선도 고를 수 있는 초이스가 엄청 많아요. 현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잘하면 까기는 까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잖아. 못 났어도 우리나라 회사잖아. 좀 그렇게 너무 뭐라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 봬요. 안녕.